안녕하십니까. 수상경영 12회입니다. 12회 102페이지 부터입니다. 수상경영은 빨리 좀 해가지고 끝을 낼 생각입니다. 임금입니다. 인사, 노무, 어업, 노동 형태입니다. 예, 102페이지는 인사, 수산업에 대한 노동의 특수성이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저번에 한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102페이지는 노동 특수, 노동 위험도, 강도, 시간, 협력도입니다. 강도 같으면은 계절성이 있는 의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 의액을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노동 시간 대비 직접적으로 의액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준비하는 게 좀 많더라. 노동 협력도, 기계화하는 의의 분야 외에는 여전히 수작업이다. 이게 특징이잖아. 그죠? 이 문제로 가지고, 저번 시간에 우리 용국시하고 할 때 문제가, 이 특징으로 가야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 그 문제 찾아볼게요. 그래서 교수들은 낼 때, 문제를 만들 때 그 문제에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베이스, 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로 가지고 28페이지입니다. 앞에 앞에 28페이지입니다. 앞에 28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봐요. 여기 26번 풀어봐요. 26번. 자, 어업의 특수성 때문에 온 겁니다. 26번이. 5개 신문은 고등학교 책입니다. 고등학교. 3요소 가운데 경영적 요소다. 이렇게 이제 경영 요소를 보는데,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노동의 특수성이라든지 수작업의 어조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야 이런 의도가, 답은 5번인데 다른 것도 좀 아리까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식은 가장 좋은 답을 찾거든요. 그러면은 5번에 어업 인력이 감소한 다음에 투자 정대시키더라도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은 어업 인력의 수작업 어정도가 기본적으로 받치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기계화를 못한다는 거죠. 기계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가야 될 손에 기계가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하된다고, 이렇게 특수성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교수들 시각이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 종사자의 고용, 직가림제 같은 거 있죠, 그죠? 업 노동의 임금 형태 4번, 실물 분배제. 옛날에 우리 조선 고대 때 고기 잡을 때 실물 분배제일 겁니다. 그래가 잡으면은 선주 얼마, 그리고 A 얼마, 야, 고기 100마리 잡았으면, 야, 10마리 가져가, 이거죠. 그러면 팔아먹고. 옛날에는 물물교환이 승행했을 때는 실물 분배제였다. 고전급은 의액 성과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직가림제로 해버리면 성과급이잖아. 그 조건부다 보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고전급을 줍니다. 그래서 소속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급 얼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한다든지 그래야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이 85, 90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시각, 그런 걸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 안 하고 맞고 안 맞고 문제 아니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고민할 문제가 있으면은 서브노트에 적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문제에다가 서브노트를 쓰고 관계되는 걸 적다 보면은 깹니다. 그 깨는 단계가 한 달,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항상이 되죠. 그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내려옵니다. 그 다음 이제 임금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그거에 그대로 있는 걸 옮겨 나온 거고, 예, 응용했습니다. 예시 같은 거. 예시는 105페이지는 네이버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는 노사관계의 특징입니다. 예, 노사관계 같은 거는 옛날에는 그 자본가와 뭐 아니면은 뭐 성장, 선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뭐 이렇게 갑을 관계였지만 지금 위인 관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림자 같은 거 그런 생각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6장입니다. 경영활동, 인사관리, 재무관리입니다. 자, 여기 좀 지나면은 6장, 9장에 이제 그 경영분석 진단이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핵이야. 그러니까 노동법 문제라든지 그 경영학적인 그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럴까 이런 것보다도 우리 그런 시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교수들 보는 시각. 교수들은 박사입니다. 박사들은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는 박사니까 타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법하고 같이 아까 전에 되지만 법하고 있으면 법이 우선이지만 그렇다. 자, 그 다음 110페이지에 그 경영활동 1번 수사란 목적 해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말해 수산 경영활동은 생산에 필요한, 예, 이겁니다. 생산에 필요한, 예, 오타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구입하고 결합하여 바다로부터 수산물을 생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은 재무활동, 자재조달, 생산활동, 판매를 계속 사이클 도는 거죠. 관리 과정. 그 다음에 절차는 플랜, 계획화를,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실행, 플랜 2C입니다. 조정과 통제. 이게 이제 경영학 이론입니다. 플랜 2C 해가지고 플랜 계획을 짜고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조직하겠죠. 조직하면서 의욕을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하는 거죠. 옆에 이제 111번 조정입니다. 조정이 2번입니다. 조정의 방법에는 상호조정, 통제식 조정, 포준화에 의한 조정이 있다. 활용도가 빈도가 높은 것은 상호조정이다. 이때 있는데, 조정 등이 있으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제식은 지시상이잖아. 상직에서 그 상에 사로 가죠. 그리고 포준화 같은 데는, 대기업 같은 데는 포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 선장, 큰 선박도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는 상호조정이 맞죠.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상호조정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준화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알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통제입니다. 통제의 5번에 2번입니다. 통제 과정의 세 단계 구분하는 1번 현재 상황 측정, 측정한 결과 포준 상태 비교, 측정한 포준 상태보다, 상태가 아니고 상태보다 못할 때 시정한다. 그 다음 이제 경영계획법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포준계획,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가장 호율적입니다. 못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호율지가 아니고 호율적으로 운영되는 수상 경영체의 포준 모델을 설정하여 벤치마킹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을 짜면 누군가 먼저 했겠죠. 그죠? 처음은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따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시정한다. 이 1, 2, 3, 4,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입니다. 경영 활동에 속하는 것은, 그 속자도 틀리고, 속하는 것은, 답은 가업 분배 활동입니다. 경영 활동은 가업 분배. 그 다음에 지역 개발입니다. 활동. 지역 개발 활동. 지역병 예방 활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입니다. 지금은 인사관리는 어부라 얘기합시다. 선원. 젊은 사람이 많이 없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사관리하는 담당 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나라의 습성이라든지 언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복지 같은 거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6번 어업 노동력의 고용상의 문제. 즉 어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업이 계절적입니다. 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단기적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겸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럴 때는 대기업에서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어선이라 했으면은 이쪽에 고기가 안 잡히는 어기면은 다른 배를 태워가지고 원장을 태운다든지 또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 되겠죠. 대기업들은 중소 배가 많은 데는. 또 아니면은 이제 임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고정급을 줄 거냐, 이런 거하고 연계가 다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보시기만. 그러니까 여기 임금 형태가 바로 나오잖아요. 실물분배제, 직가림제, 고정급제 이런 것도 뭐예요? 자, 고용의 특징 때문에 이런 임금이 문제가 세트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직가림제까지. 직가림제도 결분제, 그 다음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이제 경영을 할 때 돈 관리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다 필요 없고 돈 관리 어떻게 할까. 내가 돈 많으면은 내부 조달하면 되겠지만 아니면은 담보를 맡기든 은행에 차입을 해야 될 겁니다. 수협에 차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수산 경영이라든지 수산 유통론에 배워줄 때 뭡니까? 그간, 객주 이런 사람들의 조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액을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정산을 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자본 투자 유행은 조엘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항상 보면 왜 꼭 외국 걸 번역했을까? 한국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그만큼 연구를 우리 교수들 안 했다는 거예요. 조엘딘이라는 분은 모르겠지만 대체 투자, 확장 투자, 제품 투자, 전략 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몰라요. 근데 꼭 이렇게 조엘딘이라는 사람을 갖다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에 누구 경영학 박사 교수 책을 인용하면 좋을 건데 저는 너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꼭 외국 걸 너무 갖다 쓴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교수들이 박사들이 바보니까. 근데 꼭 조엘딘의 대체 투자, 학경 투자, 제품 투자, 전략 투자. 전략 투자 이제 내용들이 종업원 교육 같은 게 있는 게 나옵니다. 예시가. 이게 조엘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연구를 너무 안 할까? 생산입니다. 그 다음 의액을 어떻게 할까? 이게 생산관리죠. 그죠? 생산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생산 계획이나 생산 개시에 앞서 생산할 제품의 종류, 이것도 틀린 거죠. 제품의 종류가 아니고 뭡니까? 생산할, 의액할 제품, 의액할 대상어, 이렇게 말을 써야겠죠. 수산업이니까. 이런 것도 지금 너무 경영학 쪽으로 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의액할 대상어를 종류, 수량, 가격, 품질, 생산 방법, 장소, 기간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적, 합리적.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란 경영학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산 경영이잖아요, 그죠? 이거 고등학교 책에 있는 그대로 분명인 겁니다. 안 맞다. 그런 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의 필요성, 계획의 내용, 계획의 작성. 계획을 작성할 때 연간 생산량, 어기별 생산량, 항차별 일정 계획 이런 거 하겠죠. 의액의 준비 작업은 어로 준비 작업, 어로 작업, 계획. 실제 이제 의액에서 잡는 거죠. 투망, 양망. 인망이란 것은 끌어당기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 거고, 양망은 배에 실는 거거든요. 그런 용어들. 용어들을 하십시오. 교수들이 쓰는 거니까. 어로 작업은 사람이 어선, 어구 등의 업 설비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체포하는 과정을 어로 작업이다. 체포가 바뀌었습니다. 밖에 채취합니다.
체포는 그냥 안에 체자는 사람을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가 체포입니다. 아까 전 앞에 이제 체포인가 거기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어체 내에 포면 이런 식이었고요. 용어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그게 이제 한자죠. 그게 순화되어야 됩니다. 의료작업의 특징은 의료작업은 동시 진행이 어렵다. 작업 자체가 유동적이고 작업 연구에 너무 소홀히 되어 있다. 투자를 안 하니까. 연구를 교수들한테 해야 되는데 교수들이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3년에 받았는데 너무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조직이 됐죠. 뭐 수품사도 나오고 갱매사도 나오고 하니까 되겠죠. 그런 것좀 보시고 그 다음에 생산 조직 이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생산 조직이라는 것은 선박을 어떻게 할까 이거죠. 혼자 나갈 거냐 단독 하냐 묶어서 갈 거냐 뭐 선대 조직 같은 직선직 집중식 고체식 직선직 선대 조직 뭐 대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집중식 고체식 선단 조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걸 교수들은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교수들이 쓰는 게 아니고 외국에 쓰니까 따라가 쓴 거예요. 그래서 118페이지 밑에 보면 선단 조직, 조업 조직, 기능식 선단, 모성식 선단, 모선식 독항식, 탑재식, 그물배, 어탐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용어들이 있다. 용어는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의 대행선망업의 기능식 선단 조직은 어탐선 2척, 어로선, 본선 1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된다. 협업 조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작업 이겁니다. 이런 게 있더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나오는 것이 5절 경영 분석과 진단이 있습니다.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약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죠. 그런 겁니다. 분석 방법에는 구성 비율법, 관계 비율법, 추세 분석법으로 교수들은 나눕니다. 큰 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입니다. 재무관리 및 회계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계학은 저도 경영 전공인데 짜증나거든요. 회계라는 것은 재무, 돈, 관리, 생산, 관리 회계, 생산 관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원가는 어떻게 하고, 이게 세트로 간다는 거죠. 보는 부서마다 다른 거죠. 같은 세트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뭐 내가 원가 코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원가는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고기 하나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옆에 경영 지원팀에서 받아가지고 엄망도 수리하고 추로해가지고 출항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뭐 100마리인데 그 비용이 얼마? 그러니까 100마리 나누기 비용 전체 다 뭐 이런 게 원가겠죠. 따지보면. 그러면 그 돈의 수익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돈이 지금 뭐 초기니까 지금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관리라든지 회계 재무 내부적인 관리겠죠. 근데 외부적인 어떤 시각에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재무회계를 봐가지고 외국에 또 주식회사 같은 데는 수산업 주식회사가 많나 봐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재무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와 회계란 뭐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무관리의 분류는 투자, 자본, 배당, 구조. 배당이란 말은 주주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 이런 게 재무다.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가서 의액을 잡고 얼마나 수익을 남겼었는데 그대들이 자본을 투자했어요. 투자했으니까 얼마 배당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가 잘 됐으니까 계속 확장하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업의 회계와 재무회계입니다. 재무제표, 회계. 돈 나갔으면 돈 투자 받았으면 돈을 썼으면 그냥 우리 장부 쓰잖아. 그죠? 그게 회계입니다. 그런 거. 현금 썼으면 현금 계정, 현금 출납장 이런 거 하더라. 이 정도 보고요. 재무제표 같은 거는 기업의 현 상태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품상 재무제표는 상품상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재무제표로 보고 있다. 기업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도 주기 주석으로 보고 있다. 현금 흐름도와
현금 흐름포와 주기 주석이 들어가네요. 이 사항이 다릅니다. 상법상 또는 기업 회계 기준은. 근데 기업 회계 기준은 이제 미국 기준인 따라가죠. 지금 우리는 이제 법에는 상법상으로 보고 이런 거 설마 구분해서 놓겠습니까? 지금 바라면 되죠. 기업 회계 기준을 볼 때는 현금 흐름포, 현금 참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수익이 많은 회사인데 나중에 현금이 없어요. 그게 이 사람 대표이사가 싹 빼먹었죠. 유용해버리죠. 횡령 뭐 이런 말 컸습니다. 자, 대차대조포입니다. BS 밸런스 시트 특정 시점 오늘이 11월 13일이죠. 오늘 11월 13일에 김종의 회사는 어떠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꼭 12월 31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경영성과 재무제표다 이런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대비를 하는데, 그리고 대차대조포는 내 지금 돈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입을 합니다. 기장, 현금기장, 현금전납장, 상품매매 기법은 기업의 규모나 거래량, 거래 빈도에 따라서 적정한 그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 게 기업의 규모, 거래량, 거래 빈도율 등에 고려하여 기장 처리한다. 이거 이제 기출문제라서 읽었습니다. 자산, 그리고 비용, 수익. 그 다음에 회계보고서상 개정은 자산, 부채, 재무제표, 자본, 비용, 수익. 이게 이제 분계와 거래의 8호선입니다. 1, 2, T 계정입니다. 계자가 쌍기업 예자입니다. T 계정. 대개할 때 계자가 아니고 계산할 때 계자입니다. 계정. 대응한다. 이 그림 먼저 우리가 회계학 처음에 부기 배울 때, 부기나 회계학 배울 때 이거 둘레미 6개자 요거부터 요거거든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입니다. 말 그대로 단식은 단독으로 그냥 기록하는 거고, 복식 부기는 차변 대변을 잘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위에 보면 장부의 예산 사업에, 장부 보면 예산 사업에 규모 성과를 파악이 용이하다. 이자입니다. 파악이 용이하다. 그리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있습니다. 현금은 현금 나가면 되죠. 현금주의의 장점,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는자가 니은이 빠졌습니다. 하는데 이점이 있다. 발생주의는 사건이 생기면은 발생주의 그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또 현금하고 상관없답니다. 그런 개념. 간만 느끼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면 128페이지입니다. 수정 발생주의. 수정 발생주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시험 놓으면 헷갈리죠. 개정 과목상 소모부분 재고 자산, 소모 품비는 비용인데, 물품을 돈 주고 사올 때 100개를 사왔어요. 단기에 80개 사용하고 몇 개가 20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기록할 때는 현금주의 간단하게 처리한 후 기말에 일괄하여 발생주의로 수정한다. 이렇게 한 번 더 번잡하지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4번 단점. 단점은 고정자산과 장기 차입금 및 장기 미지급금 등 고정부채의 변동사항 파악이 곤란하다. 파익이 아니고 파악이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수정 발생주의 방법은 소모법과 매입법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 발생주의 차이가 있고요. 옆에 129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 기장이 있고요. 그거 보면은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중 토지, 제가 어떻게 부동산 배우잖아요. 그죠? 그 기계도 보면은 등기를 하거든, 등록하거든. 그래서 그 고정자산을 부동산을 봅니다. 설비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 장기사이 아닙니다. 장기간 보유. 1년입니다. 보통 고정과 단기, 장기는 1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기업 내부에 고정된 자산이며
투자, 유행, 무행, 이연자산 등으로 분류한다. 예, 분류한다. 부분한데 분류, 예, 오답니다 그거. 분류한다. 부분이 아니고 분류한다. 그 투자, 무행, 유행, 이연, 그 수익 기장이 있고요. 비용 기장이 있습니다. 비용 기장에는 매출원가, 코스트 오브 구즈 솔드입니다. 판매된 상품의 생산원가하고 구입원가를 말한다. 1의 1입니다. 수산업 기업은 의획물의 생산원가를 일컫는다. 매출 총이익은 단기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다.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영업비입니다. 영업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서 수산업의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소비된 비용 항목을 말한다. 기업의가 아닙니다. 기업이 주된 그 영업비다. 판매 관리비. 주된 겁니다. 부수적인 게 아니고 주된. 그래서 마지막 줄에 영업비의 예시는 임금 제수당, 고통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자폐 등이다. 판매비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영업비의 예시, 그 재무 분석입니다. 그 회사 상태를 보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이 어디 갔나 이거죠. 이게 비율 분석합니다. 재무 비율 분석 지표는 유동성,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생산성 비율 등으로 합니다. 여기는 5개밖에 없지만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주는 건 안개가 됩니다. 유동성 비율은 동상 1년 미만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생산성 그리고 재무관리의 기능, 투자 결정. 자, 회사를 딱 보가지고 돈을 보고 있죠. 돈이 지금 한몸 태평양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 돈이 없다 그러면 빌려야죠. 투자 유형. 투자 유형에 보면은 조엘딘의 대체 투자 확장, 제품, 전략 투자가 있더라. 투자의 평가는 경제성 평가를 하겠죠. 투자를 하는데 거기 가는데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투자를 2,000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걸 경제성 평가합니다. 그래서 순행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편익비용비가 있고 해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 방법입니다. 내부 조달, 외부 조달이 있죠. 개념. 의과경제의 중추는 의업 수익에 인하여 경비 등 제하고 잔액에서 또를 서로 바꿔야 됩니다. 잔액에서 가계생활비 등을 차감한 후 남은 것을 내부 조달하겠죠. 외부 조달은요. 외부 조달 분류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맞죠. 장기 차입금은 고정부채가 담보죠.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는 전도금, 금융단기 대출금, 참고증권 등으로 분류합니다. 고정부채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잡으면은 물건에 대해서 동산 이동하는데 담보는 질권을 설정하고요. 이 장기 차입금의 담보는 나중에 뭡니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야 하나?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133페이지 자금의 운영입니다. 잘하면 됩니다. 자금은.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수산 경영에 관련된 금융제도입니다. 돈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너가 삥땅 안 치면 됩니다. 오너가 삥땅 안 치는데 직원이 삥땅 쳐요. 그럼 회사 망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고요. 135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8장 원가회계와 원가 관리입니다. 자, 그림 또 있습니다. 그림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앞에 중국대는 뺄게요. 회계 용어입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거래 이중성, 수산물 원가, 원가의 개념 봐두셔야 되고요. 자산
자산은 기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적 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잠재력을 서비스 포텐셜을 말한다. 즉 과거의 거래나 어떤 행동 결과로 인해 되어지는, 대자가 이으십시오. 되어졌으며 이것이 미래의 기업에 대자를 갖다 해야 돼요. 대자가 빠졌어. 뭐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대자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 미래의 기업의 경제적 호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재무 상태표 차변에 자산으로 기록한다. 자자도 빠졌어요. 부채, 자본, 거래 유증성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계 기장 북입니다. 141페이지. 변경 개정 뭐 등등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하고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재무회계입니다. 대차대조포. 자, 대차대조포를 딱 보면은 재무가 좋은 거, 자산, 부채, 자본, 그림 위에 있죠. 이게 되겠죠. 재무구조는,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구성한다 이겁니다. 근데 자산 옆에 부채와 자본을 대해주는데 자본이 커야 튼튼한 구조가 되겠죠. 근데 밑에는 안 되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팔았노? 그러니까 차변에 보면 이쪽에 보면요. 비용이 있고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과 남겨야 되겠죠.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입니다. 관리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내부자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147입니다. 원가 관리. 원가도 보면은 그 참치 한 마리가 100만원짜리 있고 1000만원짜리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를 만들어 잡더라도 코스트가 낮는 게 좋겠죠. 이게 원가 관리입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의 그 계산의 방법 3회 1회 2입니다. 원가에는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니까 정상적인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포함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원가 계산은 깨짝 아니죠. 계산은 수산물 생산된 판매되기 이전까지 소비나 투자된 모든 가치를 계산한다. 코스트. 그 정상적인 불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은 깜방갑니다.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목적, 경영 기본계획 수립, 재무제표 작성, 원가관리, 예산 편성, 가격 결정, 유통계획 계산 등등등 있습니다. 원가회계 상시에 중간에 보면요. 어선업과 양식업이 있습니다. 이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수산업물 경영기업의 원가 분류입니다. 요번 과목 끌으려고 했는데 연속되거든요.